안녕하세요. 헤비 프레임입니다. 오늘은 add, post frame, callback이라는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소드는 아마 플러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을 확률이 높고요. 어, 플러터를 꽤 다루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메소드를 좀 액티브하게 활용은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이 스테이트를 스무스하게 핸들링 하는데 이 add post frame callback이라는 메소드는 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생각이 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간 프로바이더, 그다음에 블락, 큐빗, 리버파드를 라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다뤘고요. 그리고 게덱스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 예정이었는데 지금 시점에 약간 이게 좀 펀더멘탈한 측면을 다시 한번 다뤄보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포스트 프레임 콜백 이 메소드를 다루게 됐습니다. 자, 이 메소드는 원래 이렇게 됩니다. widgets binding, instance, add, post frame, callback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스테이트와 관련된 액션들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보면 가장 기본적인 set state, 그 다음에 provider에서는 read, watch, 그다음에 river path에서 마찬가지로 read, watch 있고요. 그다음에 block provider of type T, context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쓸 때 우리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어, 가령 이제 컨텍스트가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쓸 때 굉장히 어, 관련이 있는데 이 컨텍스트가 어떤 맥락에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메소드들을 관련된 것들을 이니스테이트에서 호출할 때 우리 사실 좀 많은 에러를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제가 어떤 스테이트가 변했을 때 화면을 업데이트를 함과 동시에 이런 오버레이 위젯들을 띄워라 했을 때 또 우리가 이제 에러를 경험하는 예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스테이트가 변했을 때 화면의 값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다른 화면으로 이동을 해라 라고 했을 때도 좀 에러를 우리가 좀 워닝이나 에러를 경험하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에러냐 하면 이런 에러죠. set state or mark needs build, call during build 이런 메시지를 맞닥뜨리는 경우를 아마 거의 대부분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직접 예로 몇 가지를 모아봤는데요. 뭐 이런 거예요. 어, 제가 카운터 위젯을 만들어서 하면 뭐 이런 게 뜨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herit provider scope counter widget cannot be marked as needing to build because the framework is already in the process of building widgets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리고 있는데 또 뭐 그려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있는 와중에 또 이것도 그려라고 하면 뭐 그렇게는 못하겠다 뭐 이런 건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프로바이더의 케이스인데 어, 이게 빌드 메소드 밖에서 컨텍스트 와치를 쓰려고 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컨텍스트 리드하고 와치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컨텍스트 와치는 이 값의 변화를 계속 리슨을 하고 있는 거죠. 컨텍스트 리드는 값의 변화를 계속 리슨을 하진 않는 건데 근데 값의 변화를 계속 리슨을 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 새롭게 이게 위젯을 빌드하려고 하는 건데 뭐 이거를 빌드 메소드 밖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자, 요 밑에 요거는 뭐 아마 나중에 어, 에러를 직접 만났을 때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이게 어떤 건 빨간색, 어떤 건 이렇게 청색으로 했는데 이게 어,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색깔, 이게 사실은 어떤 쓰임을 뭘 쓰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색깔을 그대로 거의 살린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게 또 있어요. Try to use context watch count outside the build method of the current provider. 자, 요거는 저기 에러가 같은 메시지로 나왔지만 약간 이게 다른 어떤 경우에 나온 건데 요것도 저희가 나중에 한번 볼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여기서 나왔어요. 아마 실수인 것 같네요. 네? 의미가 없다는 거죠. Doesn't make sense to build a widget when the value obtained changes. If that value is not used to build other widgets, consider using context read. 그러니까 이게 약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으니까 이럴 경우에 context read를 써라 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런 게 나와요. Follow assertion of thrown building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것도 요 뒤에 거 같이 한번 읽어 보시면 요것도 요 앞에 거랑 비슷한 상황에서 나온 에러인데 요거 나중에 예제를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약간 다른 케이스인데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컨텍스트 리드를 빌드 메소드 내에서 쓰려고 한다. 네? 근데 만일에 이 컨텍스트 리드를 자발적으로 옵티미제이션, 퍼포먼스 옵티미제이션 하기 위해 쓴 거라면 솔루션은 이걸 쓰지 말고 컨텍스트 셀렉트를 써라.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요 프로바이드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이얼로그 뭐 제가 핸들 다이얼로그 페이지라는 걸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세스더이 더 mark needs build called during build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 this overlay widget, 그러니까 overlay라는 게 다른 화면이 있는데 그 화면 위에다 쓴다는 거죠. overlay widget이 프레임워크가 이미 빌딩하는 프로세스에 있는 경우에는 빌드가 필요하다라고 이 표시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이제 그런 이해가 되겠고요. 자, 요거는 마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 오버레이라는 그 핸들 다이얼로그하고 약간 좀 다른 케이스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내비게이터라든가 이런 걸 썼을 때 나온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빌딩 프로세스에 있는 데서는 다시 그게 빌드 될 필요가 있다고 표시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아까는 뭐 리드를 썼을 때 컨텍스트 셀렉트를 써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만일에 어떤 빌드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컨텍스트 셀렉트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빌드 메소드의 아웃사이드에서 이걸 쓰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요것도 저희가 나중에 예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희가 stateful widget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앞에 예제는 거의 다 stateful widget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페이지 렌더링 프로세스라는 걸 한번 보면 이걸 뭐 프레임 렌더링이라고도 하는데 페이지 렌더링 프로세스라는 게 첫 번째로 보면 빌드 컨텍스트에 컨텍스트 엘리먼트를 크리에이션 하는 거죠. 그리고 init state가 실행이 되고 change dependency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build가 실행이 되는 이런 페이지 렌더링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런 페이지가 일단 컴플리트 되고 나면 거기에 우리가 다른 거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init state는 페이지 렌더링 프로세스의 어떤 중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가 마운팅 되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는 거고 페이지 렌더링이 아직 끝나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컨텍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화면에다 그리는 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프로바이더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데 뭐 이니스테이트에서 컨텍스트 와치는 뭐 안 되지만 컨텍스트 리드는 뭐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 경우 들어보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왜 좀 그러냐면 그거는 일단 우리가 계속 리스닝을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이기도 하고 실제로 다른 메소드를 써서 그 값을 읽어오기 때문에 읽기도 하는데 그건 뒤에서 잠깐 이따 살펴보고요. 그래서
빌드가 컴플리트 되기 전에 다른 거를 그리려고 하면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set state or mark needs build가 콜 됐다라는 에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종류의 에러는 화면에 뭔가를 그려라, 새로 바꿔 그려라 하고 요청을 함과 동시에 다른 페이지로 점프를 내비게이트를 하려고 해도 동일한 에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플러터 블락도 그렇고 리버파드도 그렇고 쇼 다이얼로그나 쇼 스낵바는 내비게이터 다 푸시와 같은 원타임 액션에 대해서는 핸들러를 세퍼레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플러터 블락에 보면 블락 리스너, 그리고 리버파드에 보면 프로바이더 리스너라고 세퍼레이트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액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걸 별도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기에 써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용자가 어떤 테크닉을 써서 회피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 주는데 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메소드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widget binding instance add post frame callback 여기에 보면 argument로 duration을 받아와요. duration을 받고 그러니까 이 duration이 지난 후에 어떤 액션을 해라 라는 건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현재 프레임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 그리는 거 어떤 프레임 단위로 되잖아요. 현재 프레임이 완성이 되면 이 콜백을 실행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게 어떤 의미냐면 UI에 영향을 주는 어떤 실행을 빌드 이후로 미루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런 에러를 우리가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걸 처음에 이제 했을 때 보면 뭐 add post frame callback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잘 기억에 안 남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나름대로 레코멘드를 드린 거는 의미적으로 한번 띄어 읽어보자. 그러니까 add 하고 post frame, 프레임 이후, pre frame 하면은 프레임 이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add 더해라. 프레임이 끝난 후에 이 컬백, 실행될 컬백을 더해라 라고 하면 보다 좀 이게 기억에 잘 남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영어로 이제 다 좀 쓴 거는 뭐 제가 뭐 영어를 아주 정확하게 뭐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는 건 보니까 이제 뭐 외국인들도 이거를 좀 들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고요. 제가 어떤 하나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 컨텍스트 리드, 컨텍스트 와치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inherited widget이라고 제가 한번 만든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prevent unnecessary rebuild라는 거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provider 보면 provider.of type t context하고 listen false 라는 게 있었죠. 여기 뭐 제가 이거 빌드는 liste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디폴트 밸류는 true다. 그러니까 listen은 디폴트로 true다. 라고 하면 빌드가 이게 listen이 true면 depend on inherited widget of exact type 이라는 거를 호출을 하고요. 이게 true가 아니면 find ancestor widget of exact type 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 때문에 listen false를 두지 않으면 initstate에서 이런 거를 쓰면 우리가 이제 뭐 provider에서는 에러 메시지를 띄워주는 거죠. 이게 하나는 이제 계속 리슨을 해서 리빌드 하는 용으로 쓰는 거고 하나는 그냥 원타임으로 읽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 그걸 가지고 제가 리빌드를 하지 않을 거면 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리슨을 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는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서는 뭐 복잡한 건 아니고 카운터를 이용해서 example를 보여드릴 건데 그걸로도 뭐 이런 케이스를 충분히 다룰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카운터 example를 듣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맨 땅에서 시작하면 보일러플레이트성 코드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제가 어, 그냥 기본적인 코드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서드 파티 패키지로는 프로바이더 요거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프로바이더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카운터 프로바이더는 미리 만들어 놨는데, 뭐 이 프로바이더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이게 자주 보는 코드죠. 체인 노티파이어를 익스텐드 해도 되고 믹스인을 해도 되죠. 요 카운터를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 그 인크리멘트를 호출을 하면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 증가시킨 후에 노티파이 리스너를 해서 리슨하고 있는 위젯에 이 변화된 값을 알려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getter, count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메인 펑션은 이 우측에 보시는 그림인데, 여기에 버튼 3개가 있어요. 이 버튼 3개가 각각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는 간단한 건데, 방금 만든 프로바이더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체인 노티파이 프로바이더를 했습니다. 멀티 프로바이더를 뭐 하나니까 쓸 필요는 없는데,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뭐 여러 가지 프로바이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멀티 프로바이더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멀티 프로바이더를 그냥 놔뒀습니다. 뭐 이렇게 놔둔다고 해도 뭐 해가 될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요 3개의 버튼을 만드는데, 제가 옛날에 intrinsic width라는 위젯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칼럼으로 버튼을 쭉 배열을 할 때 이 칼럼에 있는 버튼의 사이즈, 그러니까 이 width가 다 똑같게 를 만들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intrinsic width를 쓰고 칼럼에 cross axis alignment stretch를 쓰면 이렇게 버튼의 width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 elevated 버튼이라는 거는 raised 버튼하고 비슷한 건데, 플러터 1.22에서 새로 머티리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바뀜에 따라서 새로 도입된 버튼이죠.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티드 버튼이라는 거를 썼고요. 엘리베이티드 버튼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카운터 페이지, 제가 다이얼로그 페이지, 내비게이트 페이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제 입장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를 한 건데, 각각은 지금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운터 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에서는 카운터 페이지에서는 2개의 변수를 제가 표시를 하도록 했어요. 이게 state full widget으로 만들었는데 my count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count라는 거는 provider에서 읽어올 건데, 지금은 현재는 하드 코딩 되어 있습니다. count 제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여기서 제가 카운트를 이렇게 마이 카운트하고 2개를 쓴 거는 컨텍스트의 리드, 컨텍스트의 와치에 대한 차이점 한번 좀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다음에 다이얼로그는 뭐 여기 핸들 다이얼로그 페이지라고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에 그냥 센터에 제로 표시하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현재는 클릭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뭘 할 거냐면은 페이지가 뜸과 동시에 다이얼로그를 표시하는 경우, 그리고 어떤 숫자가 도달을 했을 때 또 다이얼로그를 표시하는 경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어떤 특정한 값이 됐을 때 스테이트도 변화를 시키지만 다이얼로그도 띄우는 그런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비게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특정 스테이트가 어떤 특정 밸류가 됐을 때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스테이트에 도달했을 때 그 값도 변화시킴과 동시에 다른 페이지로.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트 페이지에 보면 연결은 안 시켜놨지만 other page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이거 뭐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센터에 other라는 거를 표시하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는 위젯인데, 그 스테이트 값이 바뀜에 따라서 글로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 이게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요거는 코드를 제가 GitHub에 올려 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카운터 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